우리는 대부분의 결정을 자동으로 내리는 것 같아요. 아마도 어렸을 때 형성된 습관적인 행동 때문일 거예요. 일부러 키우지 않은 습관들요. 비록 가난하게 자라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습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공을 추구하는 거요. 존경스러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기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1번, 비싼 선물을 사요. 빈곤했던 느낌은 평생 남을 수 있어요. 비록 지금 돈이 있다고 해도요. 그런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열악했던 환경을 부끄러워합니다. 현재 재정 상태가 괜찮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비싼 선물, 자신을 위해서도 절대 구입하지 않을 비싼 물건을 선물해요. 2번, 충동적이에요. 신뢰할 수 없는 스타트업과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종종 빈곤 정신을 동반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부자로 만들어줄 한 건의 대박 투자에 열중해요. 투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재정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요. 하지만 그들은 장점과 단점을 따져봅니다. 충동적으로 하지 않아요. 게다가 그들은 현금을 딸리게 할 투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차이예요. 3번,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보관해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먹을 것이 없었던 상황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도 음식을 잘 버리지 못해요. 유통기한이 지났다 해도요. 이렇게 음식을 모아두는 행동은 삶의 다른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쓰레기로 간주하는 물건들, 망가진 자전거나 더 이상 맞지 않고 얼룩이 생긴 옷 같은 것도 버리지 못해요. 가진 것이 거의 없었던 생활에 대한 경험은 물건들과 작별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4번, 돈을 빨리 써요. 월급이 은행에 입금되는 순간 자리를 잡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남 얘기가 아니라고요? 빈곤한 정신의 사람들은 가능한 한 돈을 빨리 써버리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돈이 사라질까봐 걱정하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본능적이에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고민하거나 저축계좌에 넣어두는 대신 다음과 같은 일을 할 거예요. 5번, 불필요한 구매를 해요. 돈이 없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종종 재정 계획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여분의 돈이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돈이 생기면 뭘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요. 성인이 되면 보통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불필요한 구매를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자신이 더 이상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사회에 보여주고 싶어 해요. 좋은 예는 꼭 필요하지 않은 최신 기기 및 액세서리를 모두 구입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값비싼 물건에 돈을 낭비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큰 돈을 써야 할 때만 써요. 예를 들면 투자요. 6번, 공짜의 죄책감을 느껴요. 저소득층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누군가가 무언가를 공짜로 제공했을 때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가난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요, 가난하니까 회사 비용으로 무료 점심을 드세요. 분명히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개인적인 컴플렉스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돈이 있다는 것을 세상에 보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차라리 돈을 지불하려고 해요. 패턴이 보이나요? 7번, 자동 결제를 피해요. 돈 없이 자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빠져나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납부를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직접 납부 버튼 누르기를 선호한다는 거죠. 누가 언제 자신의 돈을 가져가는지를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 돈이 긴급 상황 같은 다른 일에 필요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염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막판에 결제하는 경향이 있어요. 8번, 좋아하지 않는 직업에 안주해요. 가난하게 자란 사람은 보수가 된다면 어떤 일이든 합니다. 심지어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직업도 마스터예요. 대부분의 경우 부모는 아이들이 잘 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 유망한 직업을 고릅니다. 아이가 좋아하지 않더라도요.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분야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도 다음과 관련이 있을 거예요. 9번, 끝없는 돈의 추구. 성공은 반드시 부자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둘이 함께할 때 이상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성공이란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좋아하는 직업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성공은 자동적으로 엄청난 돈과 비싼 것을 의미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것을 위해 무엇이든 할 거예요. 안타까운 건 좋아하는 일이 아닐 때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10번, 일 미루기. 여기에 모순이 있어요. 빨리 부자가 되기 위한 추구는 종종 일을 미루게 만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결코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항상 불평을 하고 은행에 수억 원이 생기는 날을 기다리다가 지칠 수 있어요. 거기다가 하는 일에 열정도 없다면 매일 동기부여가 쉽지 않을 거예요. 11번, 경제 상황에 당황해요. 사람들은 뉴스를 읽고 경기 침체와 붕괴에 대한 예측의 공포를 느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잃기 직전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해요. 당연히 두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본다면 경제가 침체된다고 해서 일상이 그렇게 많이 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몇 가지 피해야 하는 가난한 사람의 습관이 더 있어요. 12번, 앞날을 계획하지 않아요. 오늘의 할 일을 적고 그대로 따르세요. 단순히 무언가를 적기 위해 아무거나 끄적이지 말고 의식적으로 접근하세요.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되면 삶의 질서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최고의 투자라는 걸 이해하게 될 거예요. 13번, 건강을 무시해요. 밤낮으로 일하고 잠을 자지 않고 이동 중에 패스트푸드를 먹고 이 모든 것이 일과 재정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은 우와, 정말 열심히 일하는구나 라고 말하겠죠. 물론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느라 몸이 망가지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어요. 항상 건강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몸이 편하면 일하는 게 훨씬 편해요. 부자들 사이에서는 하루에 적어도 30분은 체력 단련에 쏟는 것이 습관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떤 커피도 따라올 수 없는 놀라운 생산성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14번, 자기 개발을 게을리해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배움은 곧 지루하고 학문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재밌을 수도 있어요. 퇴근 후에 유용한 일을 하도록 노력하세요. 취미를 시작하고 워크숍에 등록하세요. 무료 워크숍도 있어요. 기술을 향상하세요. 독서는 부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예요. 15번, 막판에 일어나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일하러 가기 전에 1시간 혹은 2-3시간 전에 일어납니다. 자기 일을 싫어하는 사람들요, 마지막 순간에 일어나서 이동 중에 아침을 먹고 지각한 자신에게 화를 내죠. 이것은 몸에 큰 스트레스이고 이 상태에서는 분명히 자기 개발을 할 시간이 없을 거예요. 출근하기 전에 시간을 가지세요. 일찍 일어나고 운동을 하고 좋아하는 글을 읽고 하루, 일주일, 심지어 1년에 대한 실행 계획을 세우세요. 기분 좋고 활기차게 출근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영상들이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을 클릭하기만 하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